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쇼와 이로운 건강법 I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지선, 이한희,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IM 닥터 오늘의 주제, 먼저 생생한 실제 사례로 만나봅니다.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여자란 자고로 집에서 내조 잘하고 시부모 봉양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아 그리고 나 이제 퇴직했으니까 삼시세끼 밥 신경 써서 차려줘. 응? 맨날 나만 보면 밥 차려. 내가 당신 아내이긴 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어떻게 한 명도 없냐고요. 이 이야기는 60대 초반 주부 최 씨가 실제로 겪은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해요.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맞선 자리인 거 알죠? 난 돌려서 얘기하는 거 못해요. 애기는 몇 명 낳을 계획이에요? 예? 살림은 잘합니까? 난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거 딱 질색인데 살림만 하는 거 어때요? 뭐 아이는 2명 정도는 낳고 싶고요. 그러니까 살림은 어머니 통에 배워뒀는데 아직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저 열심히 한번 배워보려고요. 아 좋네요. 나는 말이야 여자들이 집밖 놔두는 꼴 못 봐. 여자란 자고로 집에서 내조 잘하고 애 잘 키우고 시부모 봉양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와, 아니 남편이 너무 가부장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이 결혼 반댈세.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화제됐던 폭삭 소가수다 보셨죠? 네. 거기 나오는 학시 아저씨 캐릭터인데 완전. 완전. 근데 말년이 좀 외로웠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당시 사연자 최 씨는 이 남자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속정은 깊을 거라 생각을 했대요. 또 양쪽 집안에서 결혼을 서둘러 밀어붙이는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뭐 시까지 초스피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머리카락 그대로 있잖아. 아 설거지는 왜 제때 안 해? 도대체 살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어머. 오늘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오고 또 애 학교도 갔다 와야 해서 좀 바빴어요. 아이고 청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또 떨어졌네. 알겠어요. 나 금방 청소랑 설거지 할게요. 아유 답답하. 됐어. 얼른 밥부터 차려와. 알지? 나는 무조건 국적반상 아니면 안 먹는 거. 어? 아내를 식모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합니다, 진짜. 결혼 생활 40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시부모님 간병에 집안일에 또 독박 육아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였다고 해요. 아휴. 그리고 어느덧 아이들은 장성해서 독립했고 또 남편도 정년퇴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은퇴하고 나면 남편이 아내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된다. 가정적으로 변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의 기대를 가져보자면 남편분께도 변화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야? 아 그리고 나 이제 퇴직했으니까 삼시세끼 밥 신경 써서 차려줘. 어? 아니 그동안 당신이 바깥일 하느라 바쁘니까 내가 집안일 다 했는데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같이 살림 좀 도와주면 안 돼요? 40년 동안 나 혼자 다 했잖아요. 아니 남자한테 살림을 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맨날 나만 보면 밥 차려. 내가 당신 식무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집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당신 아내이긴 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어떻게 한 명도 없냐고요. 이에 편 내가 소방 맞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아 됐어. 나 나가서 밥 먹을게.
사연자의 남편은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모습과 잔소리, 그리고 아내를 하대하는 모습까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발생하고 말았어요.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면서 실수로 거실에서 살짝 넘어지고 만 건데요. 여보, 나 일어날 수가 없어. 골반 쪽이 너무 아파.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조심 좀 하지. 칠칠맞게 넘어지긴 하고 말이야. 나 오늘 동창 모임 있어. 보니까 살짝 넘어진 정도인데 정 아프면 이따가 병원 택시 타고 다녀와.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하네요. 아니 넘어진 사람한테 알아서 병원을 가라뇨. 그러니까요. 살짝 넘어져도 왜 그 뼈가 약하신 분들은 크게 다치던데. 그니까.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 결과는 다름 아닌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곧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문제는 회복이었어요. 퇴원 후에도 누워서만 지내야 했거든요. 당신 아직도 빌빌대고 있어? 도대체 언제 났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나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서 화장실도 못 갔는데 나 좀 급한데 도와줄 수 있어요? 아이고 혼자 좀 일어나나 봐. 귀찮게 하네 참. 이놈의 집구석 아주 나가버린다가 해야지. 어머. 환자로 지낸 지 벌써 2년째. 남편의 방치로 최 씨는 점점 더 말라가고 있고요. 심지어 여름 습한 날씨에 욕창까지 생겨서 이제는 삶의 의욕까지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0년 세월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최 씨.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골절로 이어지면서 생사의 갈림길까지 서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대체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건강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닥터 모셨습니다. IM 닥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인사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범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정말 더우시죠? 푹푹 찌는 찜통 더위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집 밖에 마음대로 외출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 갇힌 채로 아주 지치고 답답하게 지내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꿉꿉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아니 지금 집에서 우리가 에어컨 딱 틀어놓고 선풍기 바람 이렇게 쐬면서 수박 먹는 그 재미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가장 위험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가 집 밖은 위험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그렇죠. 맞아요. 집안이 위험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집이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되는데 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네. 네, 사연 속의 아내처럼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말요? 네, 실제로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 탑 3는요. 네. 3위는 복지 및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2위는 도로나 인도라고 나타났고요. 네. 대망의 1위는 바로 주택인데 무려 74%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어쩐지 제 주변에서 보면 침대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이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낙상 사고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락 사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방바닥에서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바지 입다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아이쿠야 하면서 손을 딱 짚으면서 손목이 부러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골절 부위가 있는데요. 네. 바로 고관절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 그 실화극장 속 사연자분도 집에서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고관절이 골절됐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궁금한 게요. 사연자분의 경우에 수술도 받으셨는데 왜 2년이나 누워 지내야 했던 거예요? 혹시 이게 수술에 뭐 차도가 없었던 게 아닐까요? 네,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더라도 골절된 부위를 본드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뼈가 붙는 것은 사실 골진이 나와서 내 뼈로 붙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뼈의 골 밀도가 굉장히 낮거나 뼈의 상태가 안 좋으면 그 골진이 충분히 잘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골진이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6개월, 1년. 그럼요. 그때까지 안 붙으면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서 와상 상태로 지내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실화극장 주인공도 이게 다 남편 때문이었네요. 보니까 아픈 아내를 방치해가지고 회복을 못한 거잖아요. 아우, 끝까지 남편이 정말 못됐네. 그러니까 아니 침대에서 연기했지만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진짜 잘했어. 한 번만 더 해줘봐. 침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는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안 겪어본 사람은 진짜 모를 것 수가 같은데. 네. 그리고 물론 본인이 가장 힘들죠. 하지만 가족들이 제일 힘든 상태가 그 와상 환자의 가족들이라고 내가 그러더라고요. 마치 힘든 거네요. 아우 난. 최 씨처럼 남편의 방치로 수술에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침대에 그냥 누워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사연자처럼 욕창은 기본이고요. 근육이 다 빠지니까 근감소증 오죠. 심폐 기능이 저하되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니까 또 폐렴이 생기고 혈전증, 심근경색 같은 것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고관절 골절 환자의 15%에서 20% 정도가 1년 내에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요. 아이고 심각한데. 고관절 골절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2년 내 사망하는 확률이 무려 70%나 높아집니다. 아니, 골절로 사망까지 이르리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2년 내 사망률이 70%로 70%요. 무시무시한데요. 그럼 낙상이나 골절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내 몸이 네. 내 뼈가 약한 게 원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걷다가도 발목을 네. 삐끗했는데 복숭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뭐 살짝 엉덩방아 찧었는데 고관절 골절이 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기침을 하거나 뭐 에치 이렇게 재채기를 하다가도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저는 있습니다. 2년 연속 그랬잖아요. 예? 기침하다가요? 네. 정말 심하게 기침을 해가지고 기침을 어디 떨어지면서 기침을 했어요? 저도 믿기 힘들었는데 야, 그렇게 될 수가 병원에서 있구나.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진짜로 네.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요. 그래서 기침하실 때도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버티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면 작은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행동들이 뼈에는 큰 충격을 가해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 충격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네. 요새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맞아요. 장마철이니까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렇죠. 아이고. 네. 위험하죠. 이거 조금만 잘못 이렇게 미끈동해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골다공증이 아찔합니다. 생각보다 위험한 질병이었네요. 연쇄적으로 정말 맞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네요. 네. 아니 우리나라에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요. 50세 이상 여성 중에 무려 86.2%가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골감소증인 거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십니다. 네, 확정입니다. 그렇게나 거의 그 얘기는 50세 이상 여성 중에 뼈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13.8%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데.
아, 그러면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아주 흔한 질병이라는 거네요, 들어보니까.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저도 골다공증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기준이 다 여성이에요? 그렇지. 남성은 골다공증 안 걸려요? 억울하시죠? 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골다공증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매우 취약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데이터를 보시면요. 네. 골다공증 진료 인원의 무려 94%가 여성이고요. 나머지 6%만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요. 우리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로 이렇게 등이 굽으셨거나 네. 또는 고관절 골절 같은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 나 역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 여자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정말. 골다공증에 이렇게 취약한 이유가 대체 우리 왜 그런 거예요? 네, 바로 이 호르몬의 영향 완경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군요. 네,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는 데 비해서 여성은 완경기 때 아주 급격하게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은 사실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를 억제시키고요.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에스트로겐이 완경기 때 갑자기 급감을 하게 되니까 억제되어 있던 파골세포가 그때부터 막 활개를 치면서 다니면서 막 파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막 생기는데 반면 이 조골세포는 기능이 떨어져서 충분히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경 이후에는 꼭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검사를 받으셨다면 아마 이런 결과지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서 골다공증 다 영어야.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뭘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 중에서 이 T스코어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T스코어. T스코어가 뭐를 뜻하는 거죠? T스코어는 골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프상 쉽게 보시려면요. 주황색부터가 골다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심각한데요, 조금 그럼. 이 환자의 경우는 지금 빨간색에 표시가 돼 있죠. 네. 마이너스 4.3,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요. 이 정도가 되면요, 정말 골다공증 중에서도 아주 중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뼈를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푹 들어갑니다. 스펀지처럼? 네, 스펀지처럼 들어가요. 어머, 진짜요? 뼈가? 아니, 그 정도가 되니까 기침만 해도 풀어지죠. 아니, 뼈가 스펀지처럼 들어간다고요? 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나사를 박아도 이게 뼈가 고정이 안 돼. 그렇죠. 부서지는 이게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죠. 충격적이다. 그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털썩 주저앉는 충격에도 그냥 부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무 생각 안 나고요. 빨리 집에 가가지고 당장 T스코어 먼저 검사 결과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럼 골다공증 여부는 골밀도만 잘 확인해 보면 되나요? 아니요. 골다공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골 밀도뿐만 아니라 뼈의 골 강도까지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요. 골 강도. 네. 네, 이게 고관절뼈인데요. 겉에는 이렇게 뼈가 딱딱하지만 이렇게 속을 보시면요. 속에 이렇게 스폰지처럼 촘촘하게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속뼈예요? 네. 속뼈가 얼마나 촘촘하고 꽉 차 있는지가 골 밀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뼈의 겉부분도 이렇게 두툼하고 두꺼워야 튼튼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골다공증이 생기면요. 이렇게 됩니다. 구멍이 그냥 숭숭숭숭 뚫려 있네. 골다공증이 점점 심해지면 속뼈뿐만 아니라 이 겉뼈도 굉장히 얇아져 있죠. 네. 그러니까 골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속뼈의 골 밀도와 겉뼈의 골 강도를 함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뼈 건강에 좋다는 것만 찾아보면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고 막 헷갈리는 정보가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한번 퀴즈로 준비해봤는데요. 좋다. 칼슘을 많이 먹으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정답 아닐까요? 근데 이제 먹으면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칼슘 하면 뭐. 좀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아 그리고 왜 우리 몸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네. 많이 먹으면 아유 뭐 이렇게 많이 드셨대. 그리고 이제 웬만한 거 이렇게 내 배출을 하는 거지. 그죠? 예. 쌓아두지 않고. 예. 오예요? 네. 다 네. 모두 옵니다. 네, 정답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 물론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멸치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것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칼슘도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네. 이게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고 다 배출이 된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칼슘을 먹었을 때 뼈 속에 칼슘이 들어가야 돼요.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뼈 속에는 칼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뼈는 약해지고요. 네. 그 남아 도는 칼슘이 피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혈관 속에서 지들끼리 뭉쳐요. 그러면 석회화가 되고 돌덩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석회화 덩어리가 심장 혈관을 막는다? 그러면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먹어봤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가 되네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석회화까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잘 흡수가 안 되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의외로 건강식처럼 보이는데 칼슘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그렇죠. 오,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밸런스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좋습니다. 네. 시금치 된장국, 네. 소고기 구이. 둘 중에 뼈 건강에 더 안 좋은 음식은 뭘까요? 저는 소고기 구이. 근데 시금치는 원래 약간 막 힘난다 막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칼슘도 많잖아요, 네. 시금치에. 뽀빠이. 네. 저는 시금치 된장국. 왜요? 짜서. 아, 이게 완전 나트륨이 과다. 그 나트륨 칼슘에 예, 뭔가 섭취를 방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네. 뭐 어쨌든 고기를 먹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기로 하고 싶은데 네. 되게 이런 문제들은 또 함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럼 소고기 구이 손 들어보세요. 소고기 구이 더 안 좋을 것 같다. 저는 시금치 된장국. 정답은요? 안 좋을 것 같다는 건 시금치 된장국. 정답은 시금치 된장국입니다. 예? 소고기는 좋을 것 같다. 두 분이 정답 맞히신 걸로 할게요. 예. 아, 근데 왜? 왜요? 시금치는 우리가 말씀하신 예. 것처럼 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네. 철분과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시금치 안에는 옥살산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옥살산? 이 옥살산은 네. 칼슘과 결합을 해서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아니, 그럼 뭐 창과 방패 싸움을 혼자 그게 다 동시에 하고 많이 있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된장국으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는 국물 속에 나트륨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살면서 방송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주워 들어가지고. 어디선가는 주워 들은 거. 어딘가에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헛되진 않았네요. 반면 동물성 식품인 소고기에는요 이런 옥살산이 거의 없고요 철분과 단백질 그리고 오스테오칼신의 활성을 도와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지금 뭐였죠? 오스테오칼신. 이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그게 뭐예요? 네, 오스테오칼신은 골 강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오스테오는 뼈라는 뜻이고요. 칼신은 칼슘을 안에다가 넣는다. 칼슘. 라고 기억하면은 쉽죠. 네, 그래서 네. 칼슘을 뼈 안에다가 집어 넣는 호르몬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스테오칼신이 높으면 칼슘이 뼈 안에 잘 저장되니까 골이 튼튼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오스테오칼신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저장이 잘 안 되니까 혈관에 떠다니다가 혈관에서 침착되기도 하고 그래서 혈관의 석회화를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뼈 건강을 위해서는 골 밀도와 골 강도까지 좀 잘 따져봐야 하고 골 강도를 높여주는 오스테오칼신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제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네네. 이제는 잘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잘 관리하는 방법 혹시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골다공증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중력에 저항하라입니다. 네?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우주로 가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야겠네요.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잖아요. 아, 예. 그러면 우리 뼈는 급속도로 골 밀도가 확 떨어집니다. 우주로 떠나면 안 되는 거야. 뼈 건강을 위해서는 중력이 필요해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 힘에 네. 우리가 저항을 해서 자꾸 이렇게 딛고 밟아줘야 이게 자극이 돼서 새로운 뼈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거나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 뼈가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질 않아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이 뼈를 자극하기 위해서 빠르게 걷기나 줄넘기 또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가능한 매일매일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연에서 해주신 말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고품격 특강 들려주신 김범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철 골다공증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이로운 건강법을 가정의학과 권유경 선생님, 한의학 박사 윤재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강연에서요, 골다공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희가 배웠거든요. 네. 근데 알아보니까 뼈 관리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식도 잘 골라 먹어야 네. 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기관인데요. 보통 뼈라고 하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몸속에 있는 아주 딱딱한 돌덩이 같은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뼈도요. 단단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뼈가 움직인다고요? 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얘가 움직여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뼈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낡은 부분은 부서지고 또 새롭게 쳐지면서 이 변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요. 오래된 뼈는 부서지고 새 뼈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데요. 마치 공사장에서 이 헌집을 허물고 네. 또 새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낡은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와 새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입니다. 파골세포, 조골세포.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두 세포의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이 낡은 뼈는 많이 부서지는데요. 새로운 뼈는 잘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뼈 전체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조골세포랑 이 파골세포가 좀 어떻게 비유하자면 공사장 직원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열심히 일을 같이 해야지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골다공증은 여자들한테 특히 더 취약하다고. 그렇지. 그래서 내 조골세포는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지 네.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우려스러워요. 네. 많이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김지선 씨의 걱정을 덜어드릴 뼈 건강 관리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죠. 예. 자, 아주 쉬운데요. 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발목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발목을 눌러요? 네. 이 발목이요? 버튼이 나오나요? 여기서? 어디를 눌러야 돼요? 어디를 눌러야 돼요? 정확하게 어디를 넣어야 되는지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쉽게 제 발목을 이렇게 양말 짧게 신고 왔습니다. 네네. 자, 복숭아뼈 보이시죠? 네네. 예, 그리고 복숭아뼈 맨 위쪽에서 여러분들 손가락 3개, 네. 3개 이렇게 딱 대보세요, 위쪽으로. 네. 자, 네. 그러면 이게 손가락 맨 위쪽에 네. 이 정강이뼈랑 만나는 부분 있죠? 네. 정강이뼈. 네. 자, 그 뒤쪽. 뒤쪽. 그 뒤쪽을 꾹 눌러보세요.
아프다. 네. 아프다. 어때요? 아파요. 여기 뼈 있는 거 견갑뼈를 봐요. 연해서 뒤에서 쭉 누르면 아프죠? 네. 오, 시원해요, 근데. 아프면서도 시원하기도 네네. 하고. 근데 여기를 왜 눌러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를 왜 눌려야 되냐면 네. 여기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인 삼음교혈입니다. 여기가요? 삼음교혈. 네. 이게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 자체가 망가지는 병이라고 했죠. 네. 자, 한의학에서는요, 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요, 혈액을 저장하는 간장, 그리고 소화를 담당하는 비장과 뼈를 주관하는 신장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 삼음교혈은요, 이 세 개의 음의 경락이 만나는 혈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간장과 비장과 신장의 경락이 함께 모이는 혈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네. 10번 정도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시면 네. 뼈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손가락 3개 대고 네. 자, 정강이 뼈 보이죠? 네. 바로 뒤쪽. 그 여기다 뒤쪽. 이렇게. 선생님 스티커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아, 네. 집에 갈 때 안 잊어먹으려면 붙여놔야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빨간색. 여기. 예, 정강이 여기. 뼈 여기 뒤쪽. 여기. 뒤쪽. 그렇죠. 보니까 방법도 어렵지 않고 평소에 스스로 꾹꾹 눌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혈자리 말고 뼈 건강 잘 챙기는 방법 혹시 또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게 당연히 있죠.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뼈가 약해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럴 네.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MBP라고 합니다. MVP는 내가 알죠. 알아요? 주변에 네. 뼈 걱정이 돼갖고 뼈 건강에 관심 있다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MVP.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지금은 아는데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생소했거든요. MVP가 구체적으로는 뭔가요? 이 MBP는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MBP인 거고요. 우유에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만 추출을 한 걸 바로 MBP라고 합니다. 네. 우유를 데웠을 때 위에 보면은 하얀색 막이 생기는 거 네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요. 끓여 먹을 때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이 막을요, 유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하. 이 유청에서 뽑아낸 게 바로 MBP입니다. 근데 이 MBP는요, 우유 속에 아주 극미량의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초극미량으로 들어있는 MBP가 이 뼈 건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뼈를 파괴하는 이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또 MBP가 필요한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분이요? 자, 앞에 글자를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이 숫자에 바로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야, 54, 60, 66. 이 숫자로 딱 쓰여 있으니까 무슨 번호 같기도 하고. 무슨 뭐 연도 몸매? 연도 같기도 하고. 몸무게? 이게 몸매, 몸무게? 몸 사이즈? 나이가 아니, 몸을 왜 아닐까요? 나이. 거기다가 이렇게 그 몸이 거기만 있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면은 딱 그러니까 54, 60, 66 뭔가 이게 뼈 건강에 문제가 좀 드러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역시 우리 오정현 아나운서가 날카로우세요. 역시. 맞습니다. 고명 아예 잘 딱 드시네. 예. 나이 정답입니다. 나이예요. 자, MBP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꼭 집어서 네. 54살, 60살, 66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일반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54살, 60살, 66살이 되는 분들은 일반 건강검진에서요, 골다공증 검사를 반드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MBP를 더 잘 챙겨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제가 알기로는 54세랑 66세가 건강 검진 대상이지 60세는 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조금 알고 계시네. 그것까지도 알고 있어. 벌써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그래요. 예.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요, 54세, 66세 여성만 받던 골다공증 검사를요,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도 포함해서 총 3회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60세 여성이 새롭게 추가된 건요, 단순히 연령 하나를 늘린 게 아니라 뼈 건강 경고 등이 60세부터 확실하게 켜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뼈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60세를 검진 대상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50대부터 갱년기가 시작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뼈가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6세에는요 고령층이기 때문에 역시 위험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요 60대 초반부터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요. 2022년 전체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 60대가 38.3%, 그 다음이 70대 30.9%, 50대가 16.7% 순서로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60세가 되면 꼭 한번 골밀도 검사를 받으라고 이번에 새로 기준을 추가한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척추 관절이나 뼈가 안 좋아서 저를 찾는 환자분들도 예전에는 나이가요 많은 분들 7, 80대 많았는데 요즘은요 60대 분들이 특히 많아지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60대부터는 혹시나 골절 위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저도 조심을 좀 해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될 예. 연세십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54, 60, 66세 분들은 MVP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MVP 보충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여름철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이요? 네. 밖이 너무 덥고 막 습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걷거나 운동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내에만 오랫동안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뼈에 자극이 덜 가게 되겠죠. 사실 우리 뼈는요 적당하게 움직여주고 땅도 밟고 또 몸을 써줘야지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은 뼈가 계속 약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골다공증 위험도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에는요 장마철이 되기 때문에 뼈나 관절이 아픈 분들이 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걸 느끼세요. 왜냐하면 장마철에는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져서 몸이 무겁고 뻣뻣해지죠. 그렇죠. 또 공기압이 낮아져서 바퀴가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관절, 강, 내 압력은 팽창하게 있죠. 네네. 바퀴 저기압이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관절 주위에 있는 염증 부위를 압력이 증가해서 자꾸 압박을 해요. 아우 얼마나 아플까요? 네. 그래서 압력이 변하면서 관절이 더 붓거나 뻣뻣해지고 아픈 느낌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뼈나 관절이 약한 분들은요 장마철에 더 시큰거리고 아프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도 불편해지고 일상생활도 점점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사실 저희 부모님들이 비가 오고 이러면은 막 관절, 무릎 막 쑤신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이게 다 여름이라서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 MVP를 보충해주면 골절 위험도 낮출 수가 있고 또 여름철 뼈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이 MVP가 골밀도 그리고 골 강도를 높여서 뼈에 구멍이 숭숭 생기는 골다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골밀도, 골강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아까 강연 때 잠깐 듣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소상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소상히 좀 부탁드립니다. 소상히까지는 네. 저희가 잘 몰라서. 네. 골밀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 뼈 속에 칼슘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골밀도가 높을수록요, 뼈가 아무래도 단단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골밀도가 낮다고 하면은 뼈 속에 구멍이 많아져서 마치 스펀지처럼 약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골밀도를 10% 정도만 올려도 골다공증이 생기는 걸 약 13년 정도나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MVP입니다. MVP는요, 뼈를 더 빨리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라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한 실험에서 평균 나이 21.3세의 젊은 녀석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에 한쪽에만 MVP를 6개월간 섭취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 관찰했더니 섭취한 그룹에서 뼈 형성 세포가 증가하면서 골밀도가 무려 12배나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골 밀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골 강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뼈가 건강하려면요, 이 골밀도처럼 안에 꽉 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충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잘 버티느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보는 게요, 바로 골 강도입니다. 같은 재료, 골밀도로 지은 집이라고 해도 이 집을 어떻게 설계하고 짓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골 강도에 따라서 네. 지진이나 바람과 같은 충격에 견디는 힘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뼈도 똑같습니다. 같은 골밀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뼛속 구조가 튼튼하면 충격을 잘 견딜 수 있을 거고요. 이 구조가 약하다 보면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뼈 건강을 볼 때는요, 이 골 밀도와 골 강도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골 강도를 높이는데도 이 MBP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요. 예, 실제로 이 골다공증에 가장 취약한 이 갱년기 여성에게 1년간 매일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골 강도가 약 1.5%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꼭 먹어야 되겠네. 정리하자면 골 밀도나 골 강도 이게 둘 다 지켜야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왜 그런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보시면 흰 찰흙을 우리 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요, 이렇게 유해 물질이 들어오거나 나쁜 생활 습관이 지속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골밀도, 골강도가 구멍이 숭숭 뚫려버리네. 감소되면서, 네, 이렇게 구멍이 아이고. 숭숭 뚫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때 MBP로 가정한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네. 뼈가 차는 거 채워지네. 보이시죠? 네. 물론 실험이 인체의 변화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요. 이 MBP가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비유 실험이었습니다. 꽉꽉 차들어가는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뼈가 튼튼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뼈가 딱 저랬으면 좋겠다. 내 뼈가 저랬으면 좋겠다. 꽉꽉 채워져 갔으면 좋겠다. 마치 그냥 단단하게. 내 통장 채워지듯이 저 뼈가 확 저렇게 채워져 갔으면 좋겠네요.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러게요. 자, MBP의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뼈 건강에 도움되는 성분 하면 떠오르는 단어 바로 칼슘. 네. 이 칼슘을 다른 기관이 아닌 바로 뼈에 착 달라붙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MBP인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뼈 안으로 칼슘이 잘 들어가도록 이 칼슘 흡수가 잘 되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스테오칼신인데요. 이 오스테오칼신은요, 뼈를 만드는 세포, 그러니까 조골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입니다. 오스테오칼신이 많다는 거는요, 그만큼 이 조골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스테오칼신이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빨간색 관을 혈관이라고 비유를 하고요. 그 위에 뼈 모형 보이시죠? 네. 그리고 쇠구슬을 칼슘, 자석을 오스테오칼신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테오칼신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요, 칼슘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기만 하고 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좀 들어가라 좀. 아유 말을 안 듣네 저거.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혈액 속을 떠돌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혈관과 같이 엉뚱한 데 쌓이게 되면은 석회화 위험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칼슘이 어떻게 보면 길을 잃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오스테오칼신이 풍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칼슘이 뼛속으로 잘 이동을 해서 흡수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즉 칼슘의 양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칼슘이 뼛속으로 잘 흡수되었는가인데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오스테오칼신입니다. 그럼 MBP가 오스테오칼신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실제로 MBP를요, 6개월간 섭취한 후에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대조군보다 MBP를 섭취한 그룹의 혈청에서 오스테오칼신 성분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60대로 진입을 하면서 이 뼈 건강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었거든요. 참 오늘 참 많은 걸 배워가네요. 녹화 끝나자마자 바로 챙겨 먹겠습니다. 집에서도 역시 꾸준히 먹고. 그럼요 집에서도 꾸준히 해야죠. 그게 중요해요.
그럴 각오라면 이걸 꼭 아셔야죠. 뭐요? 혹시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렇죠. 서로 알아야 합니다. 추출물 형태인 경우에는요, 네. 하루에 40m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만약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요,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직사광선에 보관하면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원료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뼈 튼튼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IM 닥터. 제가 지난번 IM 닥터 녹화를 하고 나서 이제 MVP를 알게 된 이후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꾸준하게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주 동안 정말 꾸준하게 먹었는데요. 지금 이제 2주가 흐른 뒤에 제가 이제 제 상태를 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확실히 받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더욱더 꾸준하게 먹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녹화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즐거운 밤을 Say the next channel A